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신주의 쿨톡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인수위 없이 선거 바로 다음 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아무래도 제일 급한 게 뭐겠습니까? 인사 아니겠습니까? 자신과 함께 일할 진용을 빠른 시일 내에 갖추는 것. 그런데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좀 늦어질 수도 있는데 예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 강훈식,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정무수석 우상호 등등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포스트에 어떠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인사 기준과 관련해서요. 주간 경향이 참 재밌는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더군다나 조중동과 같은 보수 매체가 아니라 경향신문 계열의 주간 경향, 이 좌파 매체에서 저렇게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재명의 인사를 보면은 내년 지방선거 압승을 겨냥하고 이재명이 인사를 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내용입니다. 경향신문 기자가 만난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가 대선 끝나고 일주일 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실 주요 포스트, 그다음에 장관 인사, 여기에 대한 JM 이재명 제명의 이니셜이 JM입니다. JM. 이렇게 부르나 봐요. JM의 그 인사 의중은 아주 명확하다. 내년 지방선거다.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싹쓸이다.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싹쓸이다. 여러분 말이죠. 이 국민의힘 계열이 역대 지방선거에서 가장 크게 진 게 언제냐? 2018년 자유한국당 시절입니다. 그때도요.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열려서 문재인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약 1년 후에 열린 지방선거였는데요. 지방선거 직전에 트럼프와 김정은의 싱가포르 깜짝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이 남북 화해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면서요. 그때 부울경도 다 날아갔습니다. 부울경도 다 날아가서 나중에 뭐 성추행 비리로 잦은 사퇴를 합니다만 부산시장의 오거돈, 경남지사의 김경수, 그다음에 울산시장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울산시장의 문재인의 30년 친구 송철호, 이 세 사람이 부울경 광역단체장을 싹쓸이했는데 그때도 대구 경북 TK는 먹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이재명의 목표는 그때 못한 TK까지 다 싹쓸이 해버리자. TK까지 다 먹어서 광역단체장 17개 다 석권을 하자. 올 석권을 하자. 이거랍니다. 대구, 경북까지도 다 먹자. 그러니까 어겐 2018년이 아니고 아예 이제 2018년 비안드 2018년이에요. 비안드. 그러니까 2018년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대구시장, 경북도지사는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에는 거기까지 먹자. 그래서 지금 인사할 때의 기준은 뭐냐? 내년 거기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여기에 중용을 해서 훌륭한 커리어를 쌓도록 대통령으로서 배려해 주는 게 이재명의 인사 기준이다. 이 얘기를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고위 관계자가 주간 경향 기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런데 말이죠. 이 똑같은 얘기를 또 누가 했는가? 이재명과 매우 가깝다고 알려진 좌파 유튜버 이동형 씨. 이동형 씨는요, 작년 12월 3일 그 계엄의 밤 때 이재명이 국회로 가면서 두 사람과 제일 먼저 연락했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김어준이고 또 한 사람이 이 좌파 유튜버 이동형입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가 이제 이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극우 유튜버들 뭐 고성국이라든가 배승이라든가 서정욱이라든가 막역하게 지낸 것처럼, 그 이재명 대통령도 이 유튜버 이동영 씨 굉장히 친하게 지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이동영 씨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경향 기자에게 똑같은 얘기를. 내년 지방선거 17개 광역 시도지사 싹쓸이할 거다. 그게 이재명의 목표다. 자, 그러면 지금 인사가 이미 끝난 걸로 보면요, 김민석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될 때, 그때 민주당 후보가 누구였는가? 김민석이었어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 후보가 김민석이었고,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이명박이었는데, 이명박 후보가 뭐 청계천 고가도로 철거 등등 이런 거를 내걸면서, 그 당시 김민석은요 채 40이 안 된 나이였습니다. 38세인가 뭐 그랬어요. 지금 이준석보다도 더 어린 나이인데 그때 그랬는데, 그러니까 김민석은요 꿈이 있는 거예요. 그때도 서울시장 한번 찍고 대선까지 가 보려고 했는데, 근데 그때 2002년 그때 이명박 후보에게 떨어졌고, 또 SK 비자금 2억 원을 받아갖고 영수증 처리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불법 정치자금 뭐 해가지고 또 뭐 10년이 묶이게 되는데, 그건 이제 뭐 사면복권을 일찍 받아서 해결이 됐고, 근데 김민석은 또 그 후에도 스폰서 3인으로부터 뭐 7억 2천만 원에 또 불법 정치자금 받아갖고 또 이 피선거권이 5년이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5년을 또 다 채우고 이제 다시 재기를 한 그건데, 그러니까 김민석은요 그 뭐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서울시장에 대한 꿈이 있겠죠. 그걸 익히 잘 아는 이재명이 김민석을 총리, 그래도 서울시장은요 유일하게 시도지사 중에 장관급이고 수도 서울 이 수장이라는 그것 때문에 국무회의에 늘 배석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서울시장 정도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를 지낸 이런 김민석이 나가야 뭐가 좀 게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김민석을 국무총리로 지명한 거는 너 총리 잘하고 나서 내년에 서울시장 가서 꼭 이겨봐 하는 거랍니다. 그 다음에 비서실장에 73년생입니까? 강훈식, 그 지역구가 충남 아산입니다. 3선을 했는데요. 20대, 21대, 22대. 이 강훈식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하면서 강훈식은요, 이 배지를 떼고 갔습니다. 그 장관으로 갈 때는 배지를 떼지 않고 겸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통령실 참모로 갈 때는 배지를 떼고 가야 됩니다. 과거에도 보면 비서실장이라든가 정무수석이라든가 현역 의원들이 갈 경우에는 배지를 떼고 갔어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 입장에서는 배지 떼고 가는 거는 상당한 모험이죠. 이게 저건 다 임명직 아닙니까? 장관이 됐던 뭐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나 수석이 됐던 임명직인데 언제 어떻게 날아갈지도 모르고, 국회의원은 정확히 4년 임기 딱 정해져 있고 공천만 또 받으면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 이제 배지를 떼고 간다는 건 상당한 모험입니다. 그런데 강훈식이 그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그랬을까? 강훈식은 내년에 충남도지사 후보로 내보낸다. 그러면 지금 현역 충남도지사가 누구예요? 국민의힘
김태흠 아닙니까? 김태흠이 1963년생, 강훈식은 1973년생. 김태흠은 원래 서산 태안인가요? 그쪽에서 삼선. 그러니까 충청도 내에서도 조금 이제 이 서산 태안 이 촌, 그러니까 농촌 어촌 그쪽이라면 강훈식은 아산이니까 이제 도시죠, 신도시.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 다음에 우상호는 이제 서울에서 서대문 갑이죠. 서대문 갑에서 4선을 한 의원입니다. 강훈식보다 뭐 10년 선배예요. 그런데 우상호가 정무수석을 받았다, 흔쾌히 받았다. 저는 그래서 참 우상호 정도 되면은 뭐 장관 자리 충분히 받고도 남을 텐데 왜 굳이 그 강원식 비서실장 밑에 정무수석을 받았을까?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우상호 수석에게 저 사석에서는 이제 우상호한테 형님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하니까 꼭 좀 맡아달라. 이래서 받은 거라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데 우상호 수석 뒤에 나름대로의 야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고향이요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요 우상호 수석이요 공동선대위원장을 하는데 어디 담당이었느냐? 강원도 담당이었어요. 강원도 담당. 그래서 우상호는 1년여 정무수석 열심히 잘해서 좋은 평판 이미지 쌓은 다음에 고향인 강원도 도지사. 근데 지금 강원도 도지사는 누구죠? 김진태,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도지사예요. 근데 얼마 전에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진태 도지사가 2022년 지방선거 때 그때 원래 컷오프가 됐었어요. 컷오프가 되고 KBS 앵커 출신의 황상무 나중에 회칼 발언 그 시민사회 수석으로 있으면서 회칼 발언으로 유명해진 그 황상무가 다시 거기에 되지 않겠나 했는데 막 단식 농성을 하고 뭐 하면서 이준석이 김건희 여사 찾아가라 해서 뭐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또 구제를 해줘 가지고 그 김진태가 공천 받게 됐다. 그래서 김건희 그 공천 개입 의혹 중에 한 꼭지가 김진태 강원지사 공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데 그 사건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상호가 비교적 민주당 소속 정치인치고는 운동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뭐 합리적인 이미지 뭐 그러다 보니까 강원지사 그러니까 김민석이 서울시장, 강훈식이 충남지사, 우상호가 강원지사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인사인데 자, 지금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것도요. 한번 볼까요? 부산시장, 부산으로 지금 해수부를 옮기겠다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고 지금 굉장히 빨리 추진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해수부 장관 하마평 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재수 의원이에요. 지난번 총선 때 부산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생환한 그 민주당 의원이 전재수 의원. 그래서 이제 3선 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고 그리고 부산으로 옮긴 해수부의 첫 번째 장관을 전재수 의원은 이제 친노죠. 노무현 대통령이요. 김대중 정부 후기에 해수부 장관을 좀 합니다. 길게는 안 하는데 해수부 장관. 노무현 그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저도 좀 키워 주십시오. 장관 한번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읍소를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을 해수부 장관을 시켜주는데 그럼 전재수가 부산으로 옮기는 거기에 이제 장관이 된다는 거죠. 의원이니까 겸직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내년에 뭘 한다? 부산시장으로 뛴다. 내년에 박형준 현 부산시장 3선 도전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 3선 도전을 막으려면은 뭔가 강력한 카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해수부 장관 전재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남도지사는요, 이전에 김두관 전 의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10년 지방선거 때 무소속으로 거기서 당선이 됐고 나중에 민주당에 입당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도 민주당 후보 2018년 자유한국당 시절에 그때 김경수가 초선 의원이었는데 이 나가서 된 적이 있는데, 지금 행안부 장관의 김경수를 유력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 장관에.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라는 게요, 행안부 장관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지방행정, 지방자치 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 출신인 김경수가 행안부 장관을 하면요, 여러 가지로 이게 악귀가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 1년 정도 잘 하고 나서 내년 지방선거 때 경남도지사 한 번 더 하겠다. 경남도지사 한 번 더 하겠다 해서 김경수가 내년에 경남도지사 다시 뺏으러 간다. 지금 경남도지사가 누구예요? 박완수, 그 창원시장 출신이고요. 박완수인데, 이분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뭔가 관계가 이리저리 엮여 있다. 이리저리 좀 엮여 있다. 그래서 좀 입지가 좀 불안한 게 아니냐. 뭐 이런 건데, 김경수 정도면은 박완수 현 지사하고 맞짱 떠도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김경수는 지금 현역 의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키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때 자기하고 대선 후보 경선도 하고, 원래 친노친문의 적자다, 자기하고 좀 결은 다르지만 그래도 김경수 행안부 장관으로 한번 좀 키워서 내년에 경남도지사 먹게 하자. 뭐 이런 거랍니다.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2018년에도 대구 경북만큼 못 먹었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그 보수 정당 출신의 정치인들 이재명이 대선 과정에서 여러 명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영입 1호가 누구였냐면요, 이재명과 고향이 같은 안동에서 국회의원 3선했던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인데, 이 권오을 전 의원을 보훈부 장관으로 지금 유력 검토하고 있다. 뭐 명분은 좋아요. 국민통합이다. 보훈부 장관 이런 거는 특히나 뭐 보훈이라고 하는 게 전통적으로 보수 쪽이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런 이슈이기도 하지만, 국민통합 차원에서 권오을을 보훈부 장관에 유력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권오을을 저렇게 하면은 내년에 경북도지사로 권오을을 한번 또 내보내겠다. 경북도지사를 권오을로 내보내겠다. 이런 구상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이 지금요, 민주당이 배출한 4번째 대통령입니다. 첫 번째 김대중, 두 번째 노무현, 세 번째 문재인, 네 번째 이재명인데, 뭐 DJ야 고향이 호남이고요. 그다음에 노무현과 문재인은 PK였잖아요. 부산 경남. 그리고 네 번째인 이재명의 고향은 안동이에요. 그러니까 TK 출신 최초의 민주당 그 대통령이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기가 되고 나서 그래도 뭐가 싹 바뀌는구나,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년에 PK 부울경만 먹어서는 좀 그렇고, 그 문재인 때도 부울경은 다 먹지 않았느냐. 나는 부울경 플러스 TK까지 다 먹겠다. 그래갖고 내 고향 선배 권오을 본부 장관으로 좀 키워준 다음에 내년 경북도지사. 근데 지금 이철우 경북도지사가요, 지금 암 말기라서 뭐 굉장히 내년 도전은 거의 어렵지 않느냐. 뭐 그런 건데, 대구 경북이 요번에 경북이요, 이재명의 득표율이 25%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한나라당 출신으로 안동에서 국회의원 3번이나 한 권오을 법무장관 이런 거 열심히 하고 하면은 이거 뭐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겠느냐 하는 건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TK는 대구하고 경북하고 같이 움직이죠. 대구에서 이제 여론이 만들어져서 그게 이제 경북으로 확산되고 뭐 그런데, 그러면 이 경북도지사 하나만 갖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구시장 후보로 지금 뭐 민주당 내부에서 은밀히 검토되고 있는 게 누구냐? 김부겸 전 총리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예요. 예, 근데 김부겸 전 총리는 총리까지 하신 분위기니까 뭐 장관 시켜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 근데 김부겸 전 총리는요, 대구에서요. 대구에서도 서울 강남 갔다는 수성갑에서요. 2016년 총선에 그 당시에 이 새누리당 후보가 누군지 아십니까? 김문수 후보였어요. 이번에 대선 나갔던 김문수. 자신의 경북고등학교 선배인 김문수. 근데 20% 이상의 격차로 김문수를 대파를 한 게 누구냐? 그리고 대구에서 배지를 단 게 누구냐? 김부겸이다. 김부겸이 대구 수성갑에서 김문수를 20% 이상으로 누르고 당선까지 됐던 사람인데 대구시장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 권오을 하나 가지고 약할 수 있지만 대구에는 김부겸이 있고 경북에는 권오을이 있다. 그러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 아니냐?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 아니냐? 그 부울경에서부터 이제 그 순풍이 올라오고 또 이제 충청 뭐 이런 데서도 가는 거고. 보세요. 충남지사 이제 비서실장 했던 강훈식이 와서 하죠. 뭐 대전시장? 대전시장은요, 박범계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박범계가 벌써 4선 의원이고 법무부 장관까지 하고, 대전시장, 뭐 충북지사, 뭐 세종시장, 민주당에 하려는 사람들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충청도에서 좋은 바람이 TK 쪽으로 남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울경에서 또 좋은 바람이 TK 쪽으로 북상을 하면은 TK가 내년에 정말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뭐 이런 거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뭐 헛꿈 꾸고 있다. 깨멍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저는 허투루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허투루 들리지가 않고요. 저 사람들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다.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다. 지금 이재명이 어떤 문제의식에서 지금 인사를 하는가, 그 다음에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이거를 정확히 인식해야지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